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정말 큰 이슈가 발생을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일단 무난하게 흘러갔었는데요.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의 증시는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겨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나름 선방을 하는 모습도 보이기는 했는데요.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13일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67%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45%가 하락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의외로 마이너스 0.15%만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일단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도 시장이 선방을 했던 만큼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수치도 27 근처를 유지했던 모습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긴장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시장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의외로 잘 선방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13개 기업 중에서 6개 기업만 하락을 했고요. 특히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로 크게 움직인 기업들도 없었습니다. 시간의 장에서는 다들 하락하기는 했지만 현재 국내 장에서는 역시 잘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그래도 반도체와 미래 자동차 테마의 ETF들이 의외로 모두 괜찮은 흐름을 가져갔던 모습이고요. 간밤에 정말 크게 빠졌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정말 의외의 결과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의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은 아쉽게도 대부분 하락을 했고요. 현재 다른 테마에 비해서는 고점 대비 하락률이 큰 편이기 때문에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힘드시더라도 이번 위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면 간밤에 발표가 됐던 CPI 지수를 보고 오늘 미국장 정말 크게 떨어지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었는데요. 예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름 선방으로 장이 끝난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랬습니다. 여전히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3,800선이 깨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했던 CPI 지수는 크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의 방향을 좌우하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을 크게 긴장시키면서 어쨌든 하락으로 이끌었던 원인은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지수가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전달에도 8.6%가 나오면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그보다 높은 8.8%가 전망이 되면서 이번 주 시장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었는데 실제 결과는 전망보다도 높았던 9.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같은 전망들이 반복이 되는 건데요. 기승전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고요. 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패드가 더 공격적인 긴축을 해야 하고, 그런 공격적인 긴축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유발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로 평균을 봤을 때 시장은 평균 마이너스 32%가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더 하락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다시 그래프로 본다면 현재 시점은 고점에서 마이너스 20%가 하락해 있는 3,800선에 주가가 위치해 있죠. 고점에서 마이너스 32%가 된다는 것은 3,200선까지는 하락을 한다는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 마이너스 16%가 더 하락을 해야 3,200선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자꾸 경기가 침체로 간다고 하니까 좋지 않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제 패드가 2개월 연속 0.75% 금리를 올리는 것은 확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1%의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보다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더 문제기도 하고, 따라서 패드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분명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시장에 보여주지 않게 되면 시장이 더 혼란에 빠질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MF 총재 역시 모든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확실하게 금리를 인상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내년에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하향 조정을 할 것을 예상한다고 했고요. 올해도 힘들겠지만 내년에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도 힘든 투자자분들에게는 아쉽게도 별로 좋지 못한 소식이 되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는 시장에서 어차피 경기 침체는 피해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그나마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드가 더 공격적으로 긴축을 해서 올해 금리를 최종 금리까지 빠르게 올려놓고 내년부터는 다시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도 그게 더 낫다라는 의견을 최근에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좋은 소식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는 투자자들은 절대로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지난 주식시장의 과거를 살펴보면 경기 침체가 공식적으로 선언이 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주식시장이 단 한 번도 하락한 경우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정말로 힘들더라도 3년만 참으면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3년을 참고 5년을 맞이했을 때는 모든 과거의 경기 침체의 경우에서 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세 자릿수니까 적어도 수익률이 100%는 넘어갔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매수를 하며 모아둔 수량에 대해서는 5년 뒤에는 적어도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자산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투자를 열심히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자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나쁜 성적을 잘 견뎌내야 하고요. 남들이 한호를 할 때는 공포심을 느끼고 남들이 겁을 먹을 때는 바로 욕심을 부려도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은 반복이 되면서 주식시장이란 인내심이 없는 투자자의 자산을 바로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의 자산으로 옮겨주는 장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이미 수십 년이 넘어가는 주식시장의 과거 데이터들하고 주식시장의 원리를 깨우쳐서 대가의 소리를 듣고 있는 투자의 대가들은 한결같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장기 투자와 꾸준한 적리식 투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믿으면서 잘 닦아진 길을 우리는 한 걸음씩 걸어갈지 아니면 하지 말라는 예측을 통한 투자를 하거나 위험한 투자를 하거나 또는 자꾸 트레이딩 투자를 하게 된다면 투자로 성공을 하기란 정말 힘든 일이 될 겁니다. 어떤 길을 선택을 할지는 본인 스스로에게 달린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본인의 위치에서 다들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즐거운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